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효정이 엄마입니다라고 말을 뗀 청원은 이 전화 한 통으로 행복한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가 기소된 형을 다 맞춰도 20대라면서 제2의, 제3의 효정이가 더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경찰의 책임을 밝히고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의 양형을 늘리는 등 교제폭력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오늘까지 4만 1,000명이 동의했고 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선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20살 효정 씨 사건.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교제살인입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20살 대학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피해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나눈 메시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여행 얘기를 막 했거든요. 다음 달에 우리 여행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친구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날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만나자고 붙잡았습니다. 집 앞에 찾아와 불러냈고 가져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명백한 교제살인입니다. 하지만 교제 기간 3주가 너무 짧다. 단순히 아는 사이일 뿐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교제 살인에 집중하는 방면이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가해자가 교제 살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게 아닐 거라는. 사건이 금세 잊히고 처벌은 가벼워지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찾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많이 친하니까 자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는.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고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을까라는. 연인관계 폭력, 올해 4월까지만 모두 2만 5천여 건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권력은 개인사에 개입하길 꺼려합니다. 잇따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을지 모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경기 하남에서 20살 여대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이걸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유족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살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건 이별을 통보한 당일이었습니다. 밤 11시 20분 CCTV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얼굴, 손이 훼손됐고 곧 숨졌습니다. 둘이 교제를 시작한 건 사건 3주 전 20살 여대생의 첫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요구,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고 하고 촉감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 했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엔 성관계라도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 헤어지자고 했지만 가해자는 혼자서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면 그 마음에 무너질 거리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는 조현병을 주장했습니다. 조현병인데 사건 당일에만 약을 안 먹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동생이 외출한 지 20분 만에 신고가 들어온 걸 보면 계획 범죄가 틀림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을 고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정 사진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랑 셀카도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던 그 사진에 이렇게. 아직 영정사진 찍을 나이가 아니었던 피해자.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해달라는 게 유족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맨발로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이 남성, 지난 3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26살 김래아입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손을 크게 다쳤고 그 후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래아 측은 왜 범행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며 원인을 알고 싶어 사이코패스 테스트 등 정신검사를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수시로 때렸고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공개했습니다. 김래아는 올해부터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처음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강력범 신상이 공개돼도 피의자가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려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신상 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만 10명을 선임해 호화 변호인단 논란도 벌어졌는데 이후 줄줄이 사임하면서 현재는 3명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엔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